김정은은 왜 김정남을 죽였을까요? 뭐 김정은이 죽였냐 안 죽였냐 이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웃기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거는 초창기에 일찌감치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을 지시를 받은 북한의 정찰총국 대외 대내 공작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죠. 여기서 국제 청부살인 단체를 킬러를 고용해서 죽인 거고, 어설퍼 보이는 뭐 베트남 여자, 인도네시아 여자 다 그런 것과 관계 있는 여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감독 역할은 북한의 공작 요원이 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죽였는데, 죽이고 난 뒤에 김정은은 뭐 마음이 무거운 듯 어두운 표정을 15일 그저께 있었던 김정일 이 광명성이라고 부르더만요. 생일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내내 굳은 표정으로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듯이 있었는데요. 저거 공무부 장성택이를 이 김정은 등극 직후 죽였을 때도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쇼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김정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뭐 마음에 갈등을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는 다 극복한 애입니다. 자, 초췌하고 무슨 흐트러진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했다라는 한국 언론의 이런 소설이 더 웃기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래 다국적 킬러를 고용을 해서 이 시점에서 죽였을까?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한국에는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까? 이런 어떤 부분에 저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미국에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저렇게 개발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겠다. 이게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조지 W. 부시나 오바마는 무슨 뭐 육자회담이니 또 살라미 전략이니 전략적 인내니 이런 말로 시간을 끄면서 자기 임기 내에 북한이 그냥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방치를 했지만은 트럼프는 스타일이 완벽하게 달라서 계속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부분을 쪼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외교안보 이런 참모 라인에 매우 강경한,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사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렇게 북한이 느꼈던 압력과는 매우 다른 압력으로 다가올 거고, 그 압력이 시작되는 전조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물론 중국의 이 통상, 환율 조작 등에 대해서 취임 직후부터 또 취임 전부터 이 타이완, 대만을 자극하면서 이용해서 하나의 중국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애를 미기고 있고, 중국의 또 이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라이벌 일본과의 매우 화기애애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중국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지난 일요일 12일 날 쏘고 나니까 미국은 이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고, 지금 중국 보고 머지않은 시점에 북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부분으로 중국의 다수 기업과 은행에 미국과의 거래를 완전히 틀어막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종의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빅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타이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두 개의 중국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중국 본토 공산당 차이나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고 협조를 하면서 G2로 인정해 주라. 그리고 일본이나 러시아도 너무 키우지 마라. 이러면서 대신 중국은 이 말 안 듣는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이를 이 교체를 할게. 북한을 다스리는 영주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말도 잘 듣고 합리적이고 개혁 개방도 아는 김정남이로 교체를 할게. 이런 식으로 물밑에 이야기가 진행되어 갈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뭐 빅딜이 있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국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오일이나 식량을 안 주겠다고 쪼아 보십시오.
북한 전체가 중국에 달라들거나 한마디로 반발을 할 수 있겠죠. 먹이라도 줘야 주인이라고 꼬리치지, 주인이 먹이도 안 주면 개가 주인을 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중국은 조용히 어느 시점에서 북한 군부를 동원해서 김정은만 제거하는 것이, 자다가 뭐 죽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제일 낫겠죠. 그러고는 그 자리에 김정남을 보내버리면,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정은이 이제 저렇게 갔으니까 우리가 김정남을 보내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주변에 다시 육자회담 체제로 뽑기를 해서 북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나 수교도 해라. 이렇게 이제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다라고 이 하나의 중국 문제를 가지고 뭐 중국한테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이러면서 타이완을 바로 버려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물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인정해 왔죠. 묵시적으로. 그렇다고 또 중국이 무리수를 두면서 김정은을 교체를 직접 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는 아닌 겁니다.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통상 마찰, 환율 조작 마찰부터 시작해서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히 충돌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과정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김정은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중국 저놈들이 나를 던져가지고 미국하고 딜 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의외로 지금 트럼프가 그래도 나한테 협상을 좀 제안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입질도 안 한다. 그러면 저것들이 그래도 우리한테 직접 폭격을 하거나 선제 타격을 가하거나 군사적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건 한국 때문에 절대 못할 거다. 미국이 지금 전쟁 벌일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안다. 그렇다면 수는 중국을 통해서 날 제거한다라는 압박을 계속 이렇게 할 거고, 중국 놈들도 나한테 그렇게 계속 압박을 넣을 수 있다. 당신 잘 못하면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쩐다. 이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면 수를 없애버리는 게 상책 아니겠느냐. 자, 저건 왕조죠. 북한 국민들도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만 이야기, 왕조라고 이야기 안 할 뿐이지. 좀 김씨 다이너스티입니다. 김스 다이너스티. 그러니까 김정은은 장자를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김정철이라고 자기하고 배가 같은 고영희 밑에서 낳은 형님이 하나 있죠. 사람이 온순하고 좀 시원찮고 에릭 클립턴이나 좋아하고 그런가. 저것도 또 이제 없애버릴지 몰라요. 그걸 다 제거해버리면 백두혈통 왕조의 씨가 내밖에 없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죽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은 아버지의 김정일의 동생격인 삼촌 김평일이. 근데 그 사람은 겁도 많고 그래서 체육고 대산이 밖으로 실실 숨어서 돌고 있고, 하나 김정철이 이거는 한량이 이거 좀 모자라나 하고, 그러니까 보고 하나씩 제거를 하고 이제 다 정신 차렸지 이겁니다. 중국에 건이 있고 미국에도 그 나름대로 건도 있고 중국어와 영어를 잘하고 이 대외적인 매너도 좋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많으면서 북한의 대외 사업 돈 들어오는 거가 다 관계되어 있는데 손을 대고 있고 군부에도 영향력이 있는 장성택이를 낳아놓으면 언젠가 중국이나 미국이 장성택을 통해서 날 제거하려고 들 거다. 그리고 장성택이 수렴청정에서 병신 같은 내 가족 중에 한 명 세울 거다. 이 생각을 해서 장성택이 죽인 거 아닙니까? 이제 김정남이 죽였어요. 이제 이래 되고 나면 김정은이는 당분간 발을 좀 뻗고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 가족들도 내가 다 죽이는데 내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버티면서 나보고 항복하라고 하면 나는 안 버릴 게 없다. 미국이 우리 땅에 미사일이니 폭탄을 몇 방 넣을지라도 나는 너네들하고 끝까지 쇼부를 보고 중국도 나를 통제를 못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김정은이는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건데 이런 도발들을 전부 핵과 미사일로만 할 거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핵과 미사일이 사실 위험한 거죠.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목표치에 도달한다 하면 제가 볼 때 2년 안에 미국에 성공적으로 또 핵을 탑재해서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만들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쐈던 이 중거리 미사일이 12일날 쐈던 게 만약에 저게 이 SLBM을 더 정밀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면, 그리고 북한이 어딘가 잠수함을 만들어 놨든지 만들고 있든지, 안 그러면 기존의 대형 잠수함 중에 실을 수 있다든지 하면 북한이 언제 어디서 조용히 물밑에서 핵을 탑재한 SLBM을 가지고 우리 등 뒤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서, 미군 기지 앞에서, 괌 앞에서 한 방을 때릴지, 안 그러면 북한 잠수함이 물밑으로 기어서 미국 본토 가까이 가서 하와이쯤에서 미국 본토로 쏴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은 점점 커질 거예요. 전 세계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질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 빼고 어디 있겠습니까? 테러 집단이야. 그게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지 답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것들 절대 우리 먼저 때리지는 못할 거야. 위협이 있다고 우리를 먼저 때려? 그러면 감당할 일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울에 맞은 것보다 한 100배로 때려버리지. 그럼 전쟁해? 한번 해. 이런 입장일 겁니다. 자, 중국도 지금 북한에 영향력은 행사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재래식 도발로요, 남을 좀 때리면서 그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반응을 보려고도 할 겁니다. 자, 김정은은 5월달쯤 있을 수 있는 남한의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정권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라는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또 이 남측 정권이 미국하고 대립하게 되면 이것 또한 자기한테는 매우 찬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미 동맹이니 사드니 전시작전거리니 무슨 주한미군 분담금이니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니 이런 걸 가지고 한미 간에 비거덕거리기 시작하고, 남쪽에서 반미 이런 부분이 정부의 방치하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길거리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남쪽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을 가능성은 적절하게 차단되고, 남쪽은 중국 쪽으로 좀 붙게 놔놓고 우리하고 거래 좀 하고, 이런 부분을 계산을 면밀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쪽을 상대로 직접적인 도발을 하면 남의 대선 구도에서 한마디로 보수 쪽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2달간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해놨을 거예요.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가 우리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은 계속하자. 그리고 이번에 김정남을 날려버림으로써 한번 반응을 보자. 자, 국제사회가요, 웃긴 게 미국에서 지금 김정은이 김정남 죽였다 공개적으로 말도 못합니다. 아직 증거가 없는 탓도 있고, 또 미국도 이런 문제에서 막상 터지고 나면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관료적인 행황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부분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났던 말레이시아는요,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우리나라를 개망신시켜 북한한테 시신 못 준다, 이래야 될 건데, 김정남이 가족이 시신을 달라니까 DNA를 제출해서 입증해라 가족이라는 거,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줄래요. 말레이시아는요,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가장 북한과 친밀하고 북한하고 무비자 입국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북한의 공작원들이 동남아에는 다 말레이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북한하고는 교역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무 오일 등도 수입하고,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광물을 또 수입을 합니다. 자, 북한 노동자들이 보르네오 주 이런 데도 또 수백 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이 쿠알라룸푸르에 이 북한의 식당이 있고, 고래관이라고, 거기에 북한 여조공원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북한하고는 학교 교류도 많이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항상 북미 간의 직접 접촉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난번에 힐러리가 될 거라고 보고 힐러리 대리인 갈루치하고
이 북한의 이 한성렬이 외무성 미국 국장하고 만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은요, 지금 남측의 상황은 지가 유리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 보고, 일단은 미국 측과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자기를 해결하는 쪽으로 답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그 내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계속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해 갈 겁니다. 다만 한 5월달까지는 남측을 상대로 도발을 안 할 건데, 5월달이 끝이 나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미국이 잘 응해주지 않으면, 미사일을 쏘거나 핵을 쏘거나 미국이 무관심하다고 느끼면 남측을 상대로 재래식 도발을 100%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참말로 나라 돌아가는 꼴이 그 31~32살 먹은 애한테 33살 됐나 이제 놀아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김정은 시간이 자기 편이다. 시간만 가면 지금 북한의 기술자들이요, 하도 조져대니까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대우는 특급으로 해주지요. 하루 종일 모여서 핵과 미사일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접한 데서 만드는 그 기술이요, 세계의 어느 쪽보다도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가지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서 또 그런 실험을 테스트하는 것조차도 미국이나 세계를 위협하는 걸로 만들고, 그러니까 허투루 돈을 쓰는 게 한 개도 없고 방산 비리도 없고 매우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북한의 고급 인재들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정교하게 하는데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러시아나 중국이 다른 건 제대로 못 만들면서 핵폭탄을 만들고, 또 우주 기술에서 미국을 한때 추월하기도 했고, 이런 게 뭐겠습니까? 자유시장 국가에서는 여러 군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군데 집중을 못 하는데요. 국민의 생필품은 필요 없지만 스타킹도 안 만들고 못 만들지만 우리가 핵과 미사일과 우주선을 만든다는 게 소련 아닙니까? 그리고 초음속 전투기도 만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선택과 집중으로 놀라운 기술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1~2년 뒤에는 이제 감당 못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미국의 트럼프도 내부가 시끄럽고, 중국의 시진핑은 완벽하게 장악해 있고, 한국도 시끄럽고, 일본의 아베만 튼튼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주변 나라들 꼴도 복잡합니다.